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비슷해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우리가 그 전에 숙제해온 거 질문 한번 해볼까? 앞에 이제 뭐 실력 파트 이제 20번이요. 20번이요. 19번이요. 19번, 20번. 실력 말고는 질문 없냐? 실력 말고는 없어. 그래서 19번 한번 봅시다. 19번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한 인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이제 우리가 A, B, C, D가 나오는 순간 바로 중복 조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복 조합이든 니네가 막 그런 컴플레인을 했잖아. 어떤 문제 그냥 뭐 문장으로 주어진 그런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걸 중복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중복 조합의 유형은 사실 거의 두 가지로 끝나. 뭐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조건이 있어. x랑 y랑 z랑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의미 아닌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요거를 중복 조합 3H8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연수래. 그럼 어때? 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여기서 1 빼고 1 빼고 1 빼면은 3이 1로 넘어가서 3H11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였잖아. 많이 기억나?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 예를 들어서 1, 2, 3, 4, 1, 2, 3, 4, 5, 6 뭐 이런 놈이 있대.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를 만들 건데, 마침 함수가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 이거일 때 fx1이 fx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지? 그냥 크기가 정해진 수열이라서 조합만 하면 된다. 뭐 여기 6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6C4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근데 중복 조합으로 얘네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렇게 등호가 있는 거. 이건 어떻게 갔어? 6개 중에서 중복을 포함해서 4개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2, 3, 5 이렇게 고르면은 얘네가 순서가 어차피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드는 경우와 함수로 만드는 경우 요거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거고, 거기서 이제 좀 파생이 된단 말이야. 중복 조합 문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게 조금 어려운 힌트예요. 근데 한번 잘 들어가 봐.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 굉장히 거슬린다고, 맞지? 오케이. 이렇게 됐는데 D가 4보다 작거나 같고 C가 D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야. 어쨌든 D가 가장 특이한 놈이잖아. 근데 그런데도 D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줬어, 맞지? 근데 그 중에서도 C가 D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서 나는 이렇게 한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D가 9다라고 이 새끼들을 묶어버리면, 내가 그랬잖아. 요거를 중복 조합으로 풀어내는 방법은 뭐였다? 그냥 얘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새겨놔야 된다. 만약에 자연수다 그럼 1을 뺐어야 된다. 맞지? 근데 요 조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C-D라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다 보니 A 따로 B 따로 이 새끼 따로 하면 얘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3H 9가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납득되니? 괜찮아? 근데 여기에 추가로 D가 4보다 작거나 같대. 물론 내가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긴 했지만 내가 구할 순서쌍은 A, B, C, D라고. 이걸로는 A, B의 순서쌍은 주어지겠지. 근데 여기서는 C-D의 값이 주어질 뿐 C, D를 준 건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C-D라는 놈은 0도 될 수 있고 9까지 가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인정해? 그럼 만약에 C-D가 0이라면 어떻게 되죠? D가 뭐라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래. 그럼 D가 될 수 있는 순서쌍은 뭐야? 뭐가 되겠어? 0, 1, 2, 3,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에 대응하는 C를 내가 언제 어디서든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 왜? 어차피 C하고 D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됩니다. D보다는 C가 클 테니까, 크거나 같을 테니까. 어차피 D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C도 그대로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D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D가 여전히 또 0, 1, 2, 3,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에 맞는 걸맞는 C를 내가 다 만들어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0부터 9까지 전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얘는 전부 다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고 0부터 9까지. 인정해? 그러면 그때마다 C-D의 값이 하나로 결정될 때마다 얘의 가지수가 몇 개씩 생겨? 5개씩 생기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 이거 파악되니? 그래서 왜 5를 곱하는지 이해돼요? 오케이? 다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알겠지? 근데 요거 계산해주면은 3H9가 어떻게 계산되냐? 11C9니까 11C2 11C2는 55 곱하기 5니까 270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쉐어게임? 그래서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방정식 만드는 문제는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만들어주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영장에서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레인이 있는데 한 개씩 선택을 하는데 세 번호 중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아요. 요거는 우리 수학 하에서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포인트로 짚어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수학 하에서 풀었던 방법과 그리고 우리가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요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우리가 보통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사실 어떤 숫자를 뽑았을 때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똑같다. 요거는 납득되니? 괜찮아? 그러면 이 번호들 중에서 사람이 설 수 있는 번호가 있을 거고 사람이 안 서 있는 번호가 있을 거야. 맞지? 근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만약에 3번, 5번, 8번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빈 레인은 몇 개지? 5개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수학하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다고. 의자가 있다. 로 나왔어. 그 8개의 의자 중에서 3명이 아닌데 그렇게 됐을 때 얘네가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내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그건 사람이야 의자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만약에 얘를 의자라고 생각을 하면 의자가 8개가 아니라 사람 3명과 의자 5명을 나열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되잖아. 어차피 아이덴티티는 사람이니까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내가 나열을 해야 될 거는 레인 5개와 사람 3개야. 3명이야. 사람 3개는 좀 그러니까. 근데 3명이야. 이렇게 돼 있어. 얘네가 이웃하지 않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수학 하에서 레인 5개를 놓고 얘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요 사이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같은 곳에 2명이 들어가면 걔는 이웃하는 거잖아.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6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답이 20.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거를 굳이 중복조합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원래는 이 상관없는 요 의자 아니면 레인 얘네를 먼저 나열하고 사람을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경우의 수 구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사람 셋을 이렇게 놓고 이 사이에다가 의자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중복조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한번 잘 봐요. 어쨌든 여기 사이에 의자를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얘네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1개 이상의 의자가 앉아야 돼.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의자의 개수를 X, Y, Z, 오메가라고 한번 해볼까? 그래! 이렇게 한번 나와볼까? 그러면 얘가 몇이 돼야 돼? 레인이 총 몇 개가 있어? 남는 레인이 5개가 있어. 이렇게 놓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내가 4H5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지. 이거 내가 뭐라 그랬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얘를 0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맞지? 그러면 y-1이라는 놈을 어떻게 바꿔? y 다시로 바꾸고 얘도 z-1이라는 놈을 z 다시로 바꾸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y-1 그러니까 y는 y-플러스를 바뀌는 거지. z-플러스 1 더하기 5면 얘가 5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제 얘네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3이다. 그러니까 사실 4H5가 아니라 4H3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6H3 나오죠? 똑같이 20이 나온다. 알겠지? 이렇게 중복 조합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조합으로도 풀 수 있고 이거야. 근데 애초에 중복 조합이 뭐야? 결국엔 조합이야. 알겠지? 원래는 비슷해요. 알겠지? 그런 느낌인 것이다. 됐죠? 이거 이해됐어? 쭈글리면? 없어요? 오케이. 자, 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 확률의 덧셈 정리. 내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확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의를 했지. 맞아? 기억이 나?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두 사건에 대한 확률을 한번 내가 계산을 해볼 거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된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된대. 얘네가 이렇게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뭐야? 우리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 요거랑 똑같지 않아? 이게 number of A, number of B, 마이너스 number of A 교 B. 집합에서 요거 구하는 거랑 완전 모양이 똑같지 않아? 그지? 이게 확률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표본 공간에서의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이렇게 분수로 계산을 해야 돼. 그지? 근데 어쨌든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그 세팅된 사건들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굴린다 라고 하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야? 36 맞지? 6 곱하기 6. 근데 그거는 일단 표본 공간 S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모든 그 사건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서는 요 표본 공간이 그냥 동일할 거야.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가 36분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해당 사건을 봤을 때 A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다음에 B의 경우의 수 에서 36분의 뭐 A와 B의 경우의 수 이거를 계산해 준 게 결국에는 전체 사건이 전체 확률이 된다 이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국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전체 사건분의 해당 사건 이거의 경우의 수를 결국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할 때 어찌됐든 얘네 분모가 다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분모가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계산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놔도 전혀 뭐 통분의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전체 사건. 이건 전체 집합이고 표본공간 사건을 이렇게 S 이렇게 한번 나볼까? 오케이.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대. 지금 얘는 확률이야. 확률. 오케이? 확률. 아니다. 경우의 수라고 먼저 갈게. 알겠지? 경우의 수. 예를 들어 뭐라고 볼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놓는다. 던진다 라고 했을 때 A라는 놈을 좀 경우의 수 구하기 쉬운 걸로 뭐 없냐?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렸을 때 합이 6이 되는 놈.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렸을 때 합이 6이 되는 놈. 그리고 B는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렸는데 곱이 짝수가 되는 놈. 곱이 홀수가 되는 놈이라고 해요. 홀수. 이렇게 한번 나올까? 오케이? 지금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 해서 총 몇 개? 5개가 나오잖아. 맞지? 그리고 곱이 홀수인 경우는 전체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가 될 거 아니야. 인정해? 근데 합이 6이면서 동시에 홀수인 놈은 뭐야? 우리가 1, 4, 2, 1, 5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갔을 때 둘이 동시에 만족시킨 놈은 뭐냐? 3개잖아, 3개.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인정하니? 그러면 결국 내가 원소의 개수를 한번 놓는다고 해보면 어차피 교집합에 들어간 놈은 3개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서 A가 원래 5개였으니까 여기 2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여기는 9개, 3개를 빼니까 6개가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36개 중에서 2개, 3개, 6개, 11개를 빼면 25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뭐라고? 경우의 수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얘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면 그냥 요지랄로 해도 돼. 맞지? 어차피 이게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볼 거라고? 확률을 볼 거라고. 근데 확률을 볼 건데 어차피 모든 요 표본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체 표본 공간 S의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6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36을 나누고 여기다가도 36을 나누고 이래도 전혀 확률에는 지장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새끼를 36으로 나누고 이 새끼를 36으로 나누고 36으로 나누고 전혀 개수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결국 뭐라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이게 이 36분의 이 새끼가 이거고 36분의 이 새끼가 이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경우에서 계산하듯이 확률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게 닷셈 정리야. 알겠어요? 되게 아리까리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네. 문자들의 나열이라 그래. 지금 굉장히 문자들의 나열들이잖아. 근데 사실 예시로 들어준 건데. 하여간 결론만 얘기하면 너네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그냥 두 개의 사건이 A랑 B가 확률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집합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 그러면 뭘 하면 된다? 그냥 집합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냥 원래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확률을 계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됐어? 오케이. 그냥 문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듯? 뭐야 씨발 이런 거였어? 로 될 듯? 그래서 이제 6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가 요 확동 쪽 가르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론이 존나 어려워. 쓸데없어. 이론이 존나 어려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끔 이론을 설명을 써놨어. 근데 문제를 풀잖아? 이상하게 풀린다? 잘 몰라도 풀린다?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 원래 그냥 너네가 하던 대로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로 하면 되는데 뭐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 요것만 더 추가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너네는 확통을 하는 놈들인 거다. 알겠지? 봐봐. 두 사건 A, B에는 PA랑 PB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 PA, B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그냥 상관 쓰지 말고 얘네를 그냥 원소의 개수처럼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 어떻게? 전체 집합이 뭐 S라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PA 그냥 A라고 할게요.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P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 이게 뭐지? 우리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요? 기억나요? 얘가 이제 이 새끼의 확률 얘가 10분의 3이라는 거니까 전체의 여집합 이 새끼가 10분의 3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합집합은 10분의 7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PA 합 B가 10분의 7인데 마침 얘네가 10분의 3, 2분의 1, 여기 10분의 5라고 바꿔줄게. 그럼 얘가 10분의 3, 얘가 10분의 5 근데 전체는 10분의 7, 요 가운데는 몇이야? 10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여기가 10분의 1이고요. 여기가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2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10분의 4가 들어갈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집합처럼 계산을 해주면 된다가 전 내용이었어. 존나 별거 없는 거를 그냥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PA, B를 구하. 답은 10분의 1.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집합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 그냥 집합 문제니까 6단에 3번 한번 해봐. 어차피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중학교 때도 요거는 배웠잖아. 맞지? 어찌됐든 모든 확률은 0에서 1 사이에서만 논다 라는 건 중학교 때도 배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복권 이게 10개가 있어. 하나도 당첨 복권이 없대. 그러면 당첨될 확률은 0인 거고 10개가 다 복권이래요. 그러면 당첨될 확률은 1인 거고 전부 다 있는 뭐 전부 다 당첨될 경우에서 확률 이게 1이다. 이건 너네가 알잖아. 그치? 그럼 내가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집합을 원래는 해당 경우의 수로만 내가 만들었었는데 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다 나눈대. 그럼 봐봐. 얘 전체 경우의 수가 아까 예를 들어 여기가 36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랬을 때 얘네를 다 더했을 때 36이 나왔었지. 그치? 당연하지. 전체가 36이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뭘로 나누는 시도를 했어? 아까? 다 36으로 나누는 시도를 했지. 그럼 얘네는 전체 퍼스빌리티가 다 합치면 1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어차피 전체는 다 더하면 1이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을 한번 봅시다. 얘는 P A 교비의 전체 여집합이 6분의 5다라고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6분의 5라는 건 가운데가 몇 분의 몇이라는 거? 6분의 1이라는 거. 1에서 6분의 5를 빼는 거. 맞죠? 오케이. 요게 진행된 상황에서 P, B가 12분의 5. 얘네는 전부 다 분모가 12로 최종 배수가 12니까 12에 좀 맞춰줄게. 그럼 얘네는 12분의 3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럼 PA의 여집합이 2분의 1이니까 자, 요 놈 A를 제외한 요 두 덩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2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또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12분의 6. 그럼 12분의 2를 빼면 여기가 12분의 4. 나머지 4, 2, 3. 12분의 9. 그러면 여기 바깥에는 12분의 3. 이런 식으로 다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 왜? 전체가 1이니까. 괜찮겠죠?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PA 합 B를 구하래. 얘는 구해주면 12분의 9. 답은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냥 집합 계산하듯이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원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원래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모든 문제들이 다 문장제 문제로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을 뽑는데 흰 공, 검은 공, 빨간 공 뭐 이지랄하고 그런 경우만 나왔었는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에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가 추가된 거야. 그거 이외에 없어. 알겠지?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전부 다 문장제 문제라서 니네가 구하듯이 구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알겠지? 그냥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로 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알겠지? 이게 이론이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 푸는 거는 또 할만할 거야. 그래서 한번 잘 봐봐. 별거 없어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데 그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이거 보자마자 니네 무슨 생각 들어? 수학 학대의 기억을 되살려보려.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한 다음에 뭘 빼줘? 12의 배수를 뺀다. 이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그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구해봐. 그럼 어떻게 돼? 3의 배수를 뽑을 경우의 수는 몇 개야?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 1 곱하기 3부터 1 곱하기 아니 3 곱하기 6까지 총 6개잖아. 4의 배수는?
4부터 20까지 5개가 되죠. 근데 10의 배수는 몇 개?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 1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뭐야? 확률은 뭐야? 전체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잖아. 맞지? 전체 경우의 수가 뭔데? 20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 20을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답이 2분의 1. 그냥 이렇게 간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적용시킨 게 이 답지의 내용이에요. 얘는 20분의 1, 얘는 20분의 0. 그래서 20분의 1을 빼면 2분의 1이 된다. 굳이 어차피 20분의 1가 동등하게 있을 거면은 그냥 우리는 해당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그냥 전체 경우의 수로 마지막에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원래 우리가 하던 짓거리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괜히 얘네는 괜히 어렵게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지? 7-3번이 조금 빡셀 수 있는데 7-3번 한번 해보세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확률을 잘하려면 경우의 수를 잘해야 돼. 그래서 몇? 907. 어떻게 구했어? 근데 이게 어차피 5 성능을 붙이니까 그냥 1로 근데 자리가 1, 5인 거 묶어서 4하고 0인 거는 이제 다른 경우니까 따로. 오케이. 잘했어. 이 문제에 되게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야, 사실.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런 스킬 없이 그냥 진짜 두두다 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말 잘 듣는 모범생처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알겠지? 어쨌든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가 홀수를 만들고 싶대. 그럼 홀수를 만들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1과 5가 와야 돼요. 맞죠? 근데 요거 물어볼게. 1과 5는 동등하니? 동등하지.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놈 제일 먼저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 신경 써야 되는 놈이 1의 자리 수인 거 맞지? 그럼 얘네 먼저 계산해야 되지. 근데 동등하지? 그러니까 일단 2로 얘네를 정해준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5 중에 1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얘가 없어질 거야. 그럼 0, 4, 5만 남았네. 나머지 자릿수를 한번 결정해보자. 어떻게 돼? 2 곱하기 2 곱하기 1 되죠. 왜? 0은 맨 앞에 못 오니까. 그러면 홀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가지다. 여기까지 납득해?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5의 배수를 한번 볼게.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뒤에 뭐가 와야 돼? 0과 5가 와야 돼. 맞지? 근데 0과 5는 동등하니? 오케이, 이제는 너네가 조금 무슨 동등하다의 의미를 이제 아는 거야. 0과 5는 왜 동등하지 않아? 0은 맨 앞자리에 못 오는 대신 5는 맨 앞자리에 올 수 있잖아. 그럼 얘네를 똑같이 뭉뚱그려서 아까 내가 여기서 2 곱하기 했던 것처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따로따로 해야 돼. 동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더한다. 됐죠? 만약에 여기 0이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0이 오면 0 제외하고 1, 4, 5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의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돼서 여기가 6가지 되니? 그런 다음에 여기에 5가 오는 경우는 5를 썼으니까 여기는 0, 1, 4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맨 앞에는 0이 못 오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야. 이게 4고 얘네를 합치면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교집합을 한번 볼게요. 홀수이면서 5의 배수. 그러면 뭐야? 끝자리가 5만 와야 되지. 그러면 5가 오는 경우는 내가 아까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나? 뭐 여기서 끝자리에 5가 오는 경우는 여기가 4가지 나라고 계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 더하기 8 더하기 4? 뭐 이상하냐? 계산이 맞아요. 10 더하기 8 빼기 4 오? 맞는 맞아요. 맞아? 14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아니 3 곱하기 2 곱하기 미안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18 이렇게 되나? 그러면 전체 경우가 18인데 해당 경우가 여기서 여기를 더한 다음에 여기를 뺀 거. 오케이? 합집합 구하는 거. 해서 답이 9분의 7. 요게 그냥 진짜 모범생. 알겠지? 근데 모범적인 답안이라는 건 아니야. 그냥 모범생이 한 거야. 알겠지? 어떻게 했다고? 어차피 영원히? 5가 겹치니까 어차피 5가 겹치니까. 그냥 1, 5, 0 오케이. 1, 5, 0. 걔네를 그냥 끝에 그러니까 이제 경훈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지. 어차피 얘는 1, 5고 얘는 0, 5인데 어차피 겹치는 5를 빼줘야 되니까 0, 1, 5 이렇게 오는 거를 그냥 계산을 따로 했다. 요거잖아, 그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한 스킬을 활용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어차피 홀수가 뭐야? 끝에 자리에 홀수가 오면 홀수잖아, 맞지? 그리고 5의 배수 끝에 자리에 0과 5가 오면은 5의 배수인 거야. 어쨌든 얘네는 전부 다 끝에 자리에만 연루가 돼 있어, 맞지? 근데 끝에 자리에 올 수 있는 놈들이 뭐야? 0, 1, 4, 5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난 뭘 고르고 싶어? 홀수 또는 5의 배수니까 얘랑 얘를 고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6번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맞지? 여기에 4가 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4 한 가지 오고 여기서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는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이게 4잖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도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18인데 그 중에서 4를 빼고 이렇게 18 이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최대한 줄인다면 이렇게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 봅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이요.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배반 사건 얘기했는데 배반 사건이 뭔지 기억나? 배반 사건 기억나? 뭐지? 그렇지. 교집합이 없는 거. 배반. 하는 게 배반이라고. 그래서 흰 공 4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데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홀수, 5의 배수, 그리고 둘 다 있는 경우. 그래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갔잖아. 근데 얘는 전혀 겹칠 일이 없는 거야. 2개의 공을 꺼냈는데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흰이 나올 수도 있고 껌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흰이면서 동시에 껌일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구한 다음에 뭐만 해주면 돼. 더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럼 얘는 흰 공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6개가 될 거고요. 검은 공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얘가 10가지가 될 거고. 그러면 해당 경우는 16이 될 텐데 전체 경우는 뭐야? 9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네. 9, 8, 72에서 2를 나누면 36? 그러니까 36? 이렇게 될 거죠. 4로 나누어 줄까요? 9분의 4. 일단 9분의 4.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그냥 원래 했던 거랑 똑같지 않니?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지 않아? 그냥 표현만 존나 어려웠었던 것 뿐이야. 알겠지? 8-2번을 한번 해볼까? 8-2번. 그래서 몇 나와? 순수해요. 그렇겠지? 대부분 그렇겠죠. 두 숫자를 더하면 17이에요.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사실 답이 없어.
답지가 저거 책 저기 있는데 책으로 보는데. 잘 구해봤니? 아니야, 나는 다른데.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난 내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너 따기를 못하나? 구해봤어? 14분의 3. 뭐? 저도 13분에서 땡. 했어요. 뭐? 21분의 4였어요. 얘들아 n이 두 개인 거 알아? 네. 네. 그거 고려하고 한 거야? 네, 공부를 했는 거예요. N이 두 개인 게 상관이 있어? 있지. 그래서 N이 바뀌는 당연히 상관있지. 뭐? 7분의 1. 아니? 아니 이거를 아니, 아니 아직도 안 나왔다. 생각할 게 없지 않냐 얘들아? 아직도 안 나왔다. 7분의 3? 당연히 7분의 3 아니야? 아래 걸안 나왔어요.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얘네들 보면은 문자가 몇 개야? 그냥 서로 다른 이런 거 상관없이 7개잖아. 아!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새끼는 n이니까 7분의 3 아니야? 밑에 것도 2%를 많이 되는 7개 중에 3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전체 7%였어. 그치? 아니 전체를 10%. 그렇게 해도 되지. 왜 안 돼? 네? 상관이 없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전체 경우의 수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애초에 나열하는 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삼았잖아. 그러면 뭐냐면 7팩 나누기 2팩 이렇게 갔을 거야. 맞지? 그러면서 맨 앞에 t가 오는 경우는 얘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나머지 얘네 6개 중에서 n이 2개가 있으니까 요거 일단은, 그리고 n이 맨 앞에 오는 거는 배반사건이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n이 온다면 얘네는 어때? n이 이미 하나 앞에 왔고 나머지 6개는 다 다른 문자잖아. 그럼 여기가 6팩 이렇게 되지.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러면 2팩을 여기다가 다 나누어 줄게.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되지. 근데 얘는 7팩은 6팩 곱하기 7이잖아. 그럼 6팩 다 나눠주면은 7분의 3이 되잖아. 오케이? 나는 지금 전체 경우의 수를 뭐로 본 거야? 얘를 나열 항목으로 본 거야. 오케이? 근데 나는 어차피 뒤에 거는 줘도 상관없고 맨 앞에 얘가 올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맨 앞에 문자가 오는 경우의 수는 7개인데 그 중에서 n이 오는 경우 수가 이렇게 가도 된다고. 뒤에 건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지랄 해도 물론 그 선생님이 원하는 답변은 이거야. 근데 서술에 써도 쓸 게 없잖아. 그치? 서술형이 이런 걸 내겠냐? 너무나도 간단해져. 내가 1-1 부르면 그치. 그건 여기까지 됐죠? 자, 이번에는 여사건. 우리 누나가 수능 때 틀렸던 수학 문제. 우리 누나가 지금은 몇 살이야? 30이죠, 30. 우리 누나가 이제 번듯한 대학 나와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잘 다니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 누나가 문이란 말이야. 문이에요. 그때 당시 문은 그 미적분은 그래도 했다. 근데 우리 누나 삼각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 그때는 문과 과정에 삼각함수가 없었거든. 삼각함수가 없었고, 그리고 확통정,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미통기라는 과목 하나만 있었어. 그러니까 수원과 그리고 미통기라고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이라는 말이 달려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문과는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돼서 미통기를 배웠어. 수원과 미통기. 근데 여기에는 삼각함수도 없어요. 지수로그 함수는 있었나? 솔직히 기억 안 나. 지수로그만 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안 했을 수도 있어. 찔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육과 중 얘들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바뀌어왔어. 행렬 알아?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매트릭스거든? 매트릭스가 행렬이에요. 행렬을 배웠었어 뭔가. 니네 지금 이과도 행렬은 안 배우잖아. 그런 교육과 중 되게 많이 바뀌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확통을 그러니까 지금 말로 치면 그냥 확통을 선택 과목으로 한 거지. 할 것도 없이
없이 문과는 통계나 해, 확통이나 해,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우리 누나가 수학을 못하진 않았어. 근데 막 잘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막 수능 보면은 2등급 잘하는 거 아니야? 정도 나오고 뭐 문과잖아. 문과 수학 산수잖아, 산수. 문과고 이과 많이 달라요? 존나 달라. 아 말도 안 되게 달라. 나형수학 보면 이런 거 어? 만약에 나형수학을 보시면 어떻게 가형 가형이 이과야. 나형이 문과야. 그럼 가형 보면 가형 보면 30점도 안 나오겠지. 배우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달라. 근데 만약에 가형 수학을 공부를 했다? 못 버티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게 진짜 가형 29번 보면 막 손도 못 대겠는 거 많은데 막 문제 풀다 나형 29번은 애초에 가형 3점이랑 나형 4점이랑 비슷해. 약간 그런 느낌. 하여간 그런데 우리 누나가 요런 여사건의 확률에서 열심히 구해갖고 15분의 7이 나왔어. 이게 보기 있었던 거야. 3, 체크. 넘어간 거야. 근데 여기 15분의 8이 있어. 근데 문제 답이 이거를 구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걸 틀렸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나는 그때 사실 그러니까 누나가 고3이었으면 내가 중3이었을 거 아니야. 그때 한창 내가 확률, 그 중학교 때 나오는 확률 그랬을 때 누나가 이걸 틀렸다고. 그건 나도 알아 누나. 그래서 누나가 존나 자존심 대상했던 그런 기억이 드네요. 그건 나도 알아. 왜 내가 이것까지 자세히 하냐면 우리 누나가 나왔던 수학학원을 내가 그대로 들어갔어. 그리고 우리 누나가 그 학원에서 조교를 했단 말이야. 문과가 어떻게 조교했는지 난 진짜 모르겠긴 한데 조교를 했단 말이야. 수학학원. 우리 누나가 뭐 내 유튜브를 볼 일은 없겠지. 그래서 이게 하는데 거기 있는 수학 선생님이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요. 그 수학 선생님이랑. 근데 이제 그 조교 이렇게 하는데 야 니네 누가 확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야 니네 누가 쌤 그만 좀 하세요. 뭔데요. 그때 수학 쌤이 알려준 거야. 누나 이거 나도 맞췄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볼게요. 흰 양말 4켤레. 근데 그런 새끼도 나도 확통해서 틀렸다. 그 중복조합에서 흰 양말 4켤레와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임의로 3켤레를 동시에 꺼내는데 적어도 한 켤레가 그러면 뭐만 빼주면 되겠어?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만약에 전부 다 흰 양말을 뽑았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흰 양말 4개를 다 꺼내는 거 요걸로 가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습관이 들었어, 애초에. 1 빼기 2를 미리 적어놔. 누나의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렇게 되는데 1 빼기 765, 3일이니까 35분의 4 이렇게 되니까 35분의 30을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죠? 별거 없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됐고 얘는 그냥 넘어가자. 6번은 아무도 안 틀릴 정도로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실력 문제 하나만 보고 갈까? 58페이지에 19번 한번 보세요. 19번. 문제를 한번 훑고 아니 풀지 말아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너네는 내가 변형한 문제를 푸세요. 알겠지? 헐 난이도 올라온 것 같아요. 보세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8이래. 의미 아닌 정.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자마자 니네 뭐가 떠올라? 3H 8 떠오르잖아, 그죠? 근데 택한 수소쌍이 이거를 만족해야 된대. 그럼 뭐야? x, y, y, z, z, x, 5r, 5r이지. 맞지? 근데 5r, 5r이다 보니까 뭘 빼줘야 돼? 다 같은 거. 맞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 같을 수 있냐? 애초에 얘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는데 그럼 필요 없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네는 각각이 다 배반 사건인 거 납득되니? 괜찮아요? 그러면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는 3H8일 거고 얘를 계산할 때 어차피 다 배반 사건이라고? 그럼 잘 봐봐. X하고 Y가 똑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X하고 Y가 똑같으면 얘를 2X 더하기 Z는 8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인정해?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0, 1, 2, 3, 4 우리 앞에 2가 붙은 거 먼저 해주는 건 우리 수학하에서부터 했던 국룰이잖아, 맞지?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이거에 해당하는 z값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상관없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거 하나당 몇 가지가 있어?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맞지? 근데 x랑 y랑 z랑 지위가 완전 동등하지 않니? 그러면 얘도 5가지, 얘도 5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대칭성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 15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3, 8, 10, 10, 20, 12, 19, 2, 45 분의 15 하면 답이 뭐가 나오는 거야? 3분의 1 이렇게 나와. 이건 괜찮지? 오케이? 풀어보세요. 뭐라고 본 거였어요? 9 이게 주어진 상태로 문제를 풀어. 45분의 16. 아니지. 45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가 좀 다 같은 몰라. 상해축이야. 55분의 14. 아! 땡! 예? 땡. 진짜요? 55분의 16. 땡. 55분의 12요. 땡. 55분의 13. 정답. 쌍이에요. 왜 55분의 13이겠냐? 봐봐.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제 여기가 3이치 9로 바뀌겠지, 당연히. 전체 경우는. 그지? 그럼 여기가 55가 될 거야. 여기가 55가 되는데 이번에는 얘가 9잖아. 맞지?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x하고 y하고 z하고 다 똑같은 경우는 애초에 배제하고 들어갔던 이유가 뭐지?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같을 수가 있지. 그지? 근데 잘 봐봐. 내가 얘네를 계산을 할 때 0, 얘가 0이면 얘는 몇이네? 9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20 빠지니까 7, 5, 3, 1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맞지? 그러면 다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y하고 z가 똑같아. 그러면 x 더하기 2y의 경우에도 똑같이 그려질 거고, 그리고 z하고 x하고 똑같은 경우 2x 더하기 y 이게 9인 경우에도 완전히 똑같이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그랬을 때 얘네는 나머지 경우는 겹쳐지는 게 없는데 얘네는 한 번씩 겹쳐질 거 아니야. 근데 얘네를 아예 다 빼? 3을 다 빼? 그러진 않아. 왜? 하나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3개 중에서 어쨌든 얘네도 5개, 5개, 5개이기 때문에 15가 될 텐데 x랑 y랑 z랑 똑같은 경우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살려놔야 되니까 이를 빼야 돼. 그래서 55분의 13이 된다. 알겠죠? 이해돼?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좀만 쉬었다.